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선희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실기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18차 시로 이루어진 거 알고 계시죠? 네. 어, 제 수업의 목차입니다. 저는 수업을,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필기 시험을 보고 필기를 합격을 해야지만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필기 시험에는 두 과목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은 컴퓨터 일반 20문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과목으로는 스프레드시트 일반에서 20문제, 도합 40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고시는 전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40점 미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네, 평균 60점 이상 맞으셔야 되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조금 하시면 평균 60점이 넘어서 합격을 하시는데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어정쩡하게 하시면 평균 55점으로 떨어지십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실기를 먼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우리가 필기 과목에서 스프레드시트 일반을 공부를 하려면 그래도 엑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실행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필기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면서 필기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기출문제 유형 분석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2023년 시작을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인연으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단이라고 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요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하시고요. 네, 회원가입 하시고 개별 접수하셔야 되죠. 개별 접수, 시험 접수하시면 상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시로 접수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필기하고 실기 준비를 한 2, 3주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접수를 하시고 날짜를 내가 일주일 뒤에 시험 볼지 아니면 뭐 3일 뒤에 볼지 뭐 2주 뒤에 볼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미리 접수를 해 놓으시고 예,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접수하시는 겁니다. 시험 장소는 여러분들 사는 장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선택하셔서 시험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시트 일반 네. 실기 문제가 요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기본 작업, 두 번째는 계산 작업, 세 번째는 분석 작업, 네 번째는 기타 작업입니다. 기본 작업에서는 셀 서식 주는 방법,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엑셀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뭐 고급 필터라든가 아니면 조건부 서식이라든가 뭐 정렬이라든가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이 기본 작업에서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산 작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네, 함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 부분에서는 뭐 피벗 테이블이라든가 시나리오 통합 데이터표 뭐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작업에는 그래프 만드는 거 그리고 매크로 작업하는 거 이렇게 예, 딱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작업 안에 필기 문제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를 준비하면서 같이 필기를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재는 신화공 출판사에서 나온 그저 2023 필기 기출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실기는 2023 신화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아마 18차시 동안에는 풀어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찾아서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1작업에는 기본 작업으로서 셀 서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먼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을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엑셀 2016 기반으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가 2016 기반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죠? 그리고 교수님, 저는 버전이 너무 높은 버전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네, 차이 없으니까 수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 엑셀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엑셀 화면이 나오면 이런 거 한 칸 한 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하나를 셀. 자,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요 한 칸 한 칸을 뭐라 그러느냐? 셀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A, B, C, D 하고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을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눈도장 찍으셔야 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하고 나가는 건 행. 그 다음에 A, B, C, D로 나가는 거는 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네들이 셀 포인트 위치인데 지금 제가 셀 포인트가 여기 위치하고 있더니 H1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지정하고 있는 것은 H1이야 하고 이름 상자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D4야 하고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수식 입력줄. 네. 자,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네모가 이렇게 도형처럼 그려진 십자가 모양. 요거는 셀을 선택하거나 범위를 지정할 때, 셀을 선택하거나 범위를 지정할 때, 셀을 선택하거나 범위 지정할 때 해주는 게 요 셀 포인터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십자가 모양 되어 있는 거는 셀을 이동할 때, 요거는 이동할 때, 얘는 이동할 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 네모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약간 되어 있죠. 그죠? 이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더하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더하기 모양이 나왔을 때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뭔가 복사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더하기 모양 나왔을 때 왼쪽 키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되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네,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입력한 거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범위 잡고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범위 잡고 딜리트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우리 엑셀에서는 약속이 있어요. 제가 숫자를 찍고 엔터 했더니 숫자는 어디 가서 붙었나요? 오른쪽 가서 붙었습니다. 자, 문자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엔터 했더니 왼쪽에서 붙었습니다. 그죠? 자, 날짜를 찍어 볼게요. 자, 4월 5일 하고 날짜 찍었더니 날짜도 어느 쪽에서 갖다 붙냐면 오른쪽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을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시 2분 했는데 시간도 오른쪽 정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속이에요.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고 문자 이외에 숫자, 날짜, 그 다음에 시간은 오른쪽 정렬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자, 다시 한번 엑셀에서 문자는 왼쪽 정렬, 그 다음에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 정렬 되셨나요? 네,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제가 문자를 입력을 했는데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입력한 걸 편집하고 싶어요. 편집하는 방법 첫 번째, 편집하는 방법 첫 번째, 여기
수식 입력줄이라 그랬었죠? 네, 수식 입력줄에다 놓고 여기다가 내가 고치고 엔터 수정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셀 포인트 놓고 여기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더블 클릭 따닥.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틀렸어. 수정 엔터. 세 번째 방법은 셀 포인트 선택하고 키보드 위에 있는 기능키 F2가 있습니다. 네, F2키 누르세요. 기능키 F2를 누르면 이렇게 또 편집하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편집하고 엔터 해주시면 편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셀 포인트 값에 있는 입력 값을 수정하는 방법. 첫 번째 뭐가 있나요? 네, 수식 입력줄 클릭. 수식 입력줄 클릭해서 편집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셀 포인트 가서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 하나. 세 번째는 클릭한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F2키 눌러서 편집하는 방법 하나.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수식 입력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F2 세 가지 방법으로 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편집을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되게 길게 문자를 입력을 했더니, 보세요. 저는 I3에다가 입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I3 셀 포인트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J하고 K에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L에도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J3에도 아무것도 없고 수식 입력줄에 K3에도 아무것도 없고 L3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얘는 I3이라는 위치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침범돼서 있지만 그죠? JKL열에 침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를 늘려달라는 얘기죠. I열을 늘려줘. 그러면 I열을 늘리는 방법은 I하고 J 사이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두시고 네, 여기서 얘를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I열이 늘어졌더니 여기 안 나와 있죠. 그죠? 자, 요번에는 다시요. 요번에는 I하고 J 사이에다가 가운데다 놓고 더블 클릭. 어때요? 늘어졌죠? 다시 한번요. 자, 왼쪽 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도 늘려지고 아니면 I하고 J열 사이에다 마우스 포인트 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기가 그 크기에 맞게끔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얘는 I하고 그러니까 JKL에 있는 값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값이에요? I3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모자르니까 늘려줘 그럴 때는 I하고 J 사이에서 그죠? 따닥하고 하면 늘려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번에는 지우고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숫자를 막 이렇게 제가 큰 숫자를 입력을 했어요. 엄청 큰 숫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나요? 요거 좀 크게 한번 해서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나는 분명히 숫자를 입력을 했는데 저는 그죠? 1.22 플러스 23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왔어요. 자, 얘는 일단은 숫자입니다. 숫자. 자, 그러니까 1, 2, 3 이런 것도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필기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얘는 숫자냐 문자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1.2 여기 영어로 2라고 쓰여 있는 거 플러스 23 얘는 숫자냐 문자냐라고 물어보는데 얘는 숫자입니다. 어떤 숫자이냐면 사실은 얘는 그러니까 이공계에서 쓰이는 1.2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2 뒤에 0이 23개가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붙으면 값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불편하기 때문에 얘를 나는 이렇게 보고 싶지 않아. 일반적인 숫자를 보고 싶어. 그럴 때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우클릭. 우클릭 다시 한번 엑셀에서는 마우스 포인트 우클릭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우클릭 선택하시면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셀 서식이라는 거 있습니다. 네, 셀 서식 되게 많이 사용할 거예요. 자, 셀 서식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랬더니 얘는 지금 범주가 뭐로 되어 있대요? 지수 형태로 되어 있대요. 어떨 때는 일반 형태도 이렇게 지수 형태로 보입니다.
일반 형태도 지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지수 형태 이런 걸 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도 이렇게 되어 있고 지수도 이렇게 되는데 일반이든 지수든 간에 나는 보는 게 불편해. 그럴 땐 숫자로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로 놨더니 아 이제는 우리가 보는 숫자랑 똑같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수점 자리수 두 자리로 되어 있는데 나 두 자리 별로 불편해. 나는 소수점이나 자리수 안 볼 거야 할 땐 이걸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근데 아까 분명히 숫자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자 이럴 때 뭐냐면 우리 아까 문자 늘렸을 때도 여기 칸 넓히는 거 했었죠. 왼쪽 키 누르고 따닥 하는 거 이렇게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따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표시가 이건 에러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는 얘는 틀린 건 아니지만 아이열이 부족해. 칸이 부족해. 그러니까 좀 늘려줘.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이렇게 샵샵샵샵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열을 늘려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엑셀에서 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어, 날짜는 날짜를 입력할 때는 엑셀에서 날짜를 입력할 때는 사이에다가 하이픈을 주던지 아니면 슬래시를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이픈을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중간에 슬래시를 주셔야 합니다. 슬래시라는 모양을 주셔야지만 이게 날짜로 인식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2023년 하이폰 1월 하이폰 7일 이렇게 해줘야지만 아 날짜구나 하고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날짜라고 분명히 입력을 했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왔네요. 이건 뭐냐면 날짜를 숫자로 변환해 준 거예요. 이것도 보기가 불편해요. 우린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른쪽에 누르셔서 또 똑같이 셀 서식 들어갑니다. 셀 서식 들어가서 날짜, 범주에서 날짜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내가 날짜형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죠? 네, I하고 J열에서 따닥 해주면 이렇게. 자, 하나 더. 2023 슬래시 1월 슬래시 7일 이렇게 해도 날짜가 된다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반드시 날짜는 사이에다가 하이폰이나 슬래시 넣어 주셔야 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날짜 입력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2023년 1월 7일 하고 엔터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거 날짜 아닙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날짜는 사이에다가 하이폰 슬래시 둘 중에 하나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문제예요. 필기 문제. 날짜는 사이사이에다가 하이폰이나 슬래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은 사이에다 콜론을 줍니다. 시간은 사이에다 콜론. 자, 여러분, 땡땡하고 되어 있는 거는 콜론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세미콜론이에요. 얘는 콜론, 세미콜론. 자, 그러면 시간은 사이에다가 콜론을 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시 20분 30초 이런 식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사이사이에다가 네, 콜론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는 하이폰이랑 슬래시를 주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셀 서식 네, 요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 정의 이름, 메모 삽입, 셀 음영, 도형 추가, 워드 아트 주는 방법을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책에 보면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섹션 2 문제를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2의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셀 정의 이름 주는 방법. 자, 우리 셀을 클릭하면 여기 보면 이름 상자에 지금 셀 포인트가 B4야 알려준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C4니까 여기 이름 상자에 C4야 하고 알려줍니다. 근데 셀 정의 이름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 C4부터
C14까지 범위 안에다가 C4부터 C14까지 이 범위의 이름을 여기에다가 셀장의 이름을 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클릭하고 나는 영업소라고 이름을 줄 거야 하고 셀장의 이름을 주신 다음에 반드시 엔터를 하십니다. 반드시 엔터.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얘의 이름은 영업소로 바뀝니다. 다른 거는 범위 잡으면 이름 안 바뀌어 있죠. 왜냐면 얘만 셀장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1모듬, 2모듬, 3모듬 해서 분단별로 이름을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1모듬 하면 1모듬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불려 나올 수 있잖아요. 편하게. 한 분 한 분 다 안 불러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셀장의 이름도 내가 범위를 잡은 다음에 그 구역의 이름을 주게 되면 이후에 그 셀장의 이름한 그 이름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영업소 그랬으니까 앞으로 영업소 그러면 그 영업소 안에는 C4부터 C14까지 범위가 자동으로 따라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셀장의 이름 주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셀장의 이름을 줄 때 반드시 범위 잡고 여기다가 입력하고 엔터. 입력하고 엔터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셨고요. 자, 두 번째 메모. 메모는 자, 여기서 C7에다가 메모를 주라. 그럴 때는 오른쪽 키 우클릭한 다음에 메모 삽입. 자, 메모 삽입.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1월 뭐 여러 가지 쓰겠죠. 10일 출발. 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 흰 부분에다 클릭을 해주면 자, 이제 첫 번째 메모는 우측 상단에 내가 메모 지정한 셀의 우측 상단에 빨간색 화살, 그러니까 빨간색 삼각형 모양, 그죠? 빨간색 삼각형 모양이 뜨는 게 메모죠. 네. 근데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대면 메모가 나옵니다. 네, 이거를 오른쪽 키 눌러서 메모 표시. 그러면 항상 나오죠. 다시 한번 오른쪽 키 눌러서 메모 숨기기. 자, 메모 표시. 메모 숨기기. 그러면 또 메모 표시했습니다. 자, 얘는 내가 끌고 오는 대로 다 위치 어느 대로 다 옵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메모 편집. 그러면 여기다가 출발이 아니고 이거는 도착이야. 뭐 이렇게 편집할 때는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제일 많이 나온 건 뭐냐면 메모 서식에 가서 이 크기를 자동 크기로 변형하라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동 크기 변형. 그럴 때는 보세요. 여기 메모 서식을 클릭. 자, 근데 클릭하는 방법 보세요. 여기 좀 더 한 다음에 가운데다 클릭할 때는 커서가 깜빡이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내가 글씨를 내가 편집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메모 서식 도형을 내가 뭔가 바꿔주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다가 겉에다가 이렇게 여기 안에 아니고 겉에 이거 아니고 여기다 클릭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메모 서식을 들어가게 되면 맞춤에 가서 여기 자동 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크기가 변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실기 문제에서 메모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자동 크기를 변형하라 라는 얘기. 그러면 안에서 클릭하는 거 아니고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우클릭 어디 들어가요? 메모 서식. 보세요. 여기에서 가운데서 클릭한 다음에 메모 서식 들어가면 맞춤이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맞춤 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클릭한 다음에 메모 서식 들어가면 이때 맞춤 탭이 있죠. 그래서 자동 크기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메모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셀 포인터를 딜리트를 지우면은 메모 삭제 되나요?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럴 때는 여기 내가 지금 작업한 메모를 삭제하고 싶어. 그럼 오른쪽 키 눌러서 메모 삭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입니다. 필기 문제. 다음 중 메모 삭제하는 방법 중 틀린 것은 딜리트 누른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딜리트 누르면은 글씨만 삭제되는 거지 메모가 삭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모 삭제할 때는 오른쪽 키 눌러서 메모 삭제를 해 주셔야지만 메모가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 셀 음영 주는 거 범위 잡고 여기 색깔.
그죠? 범위 잡고 이렇게 색깔 주시면 되는 게 셀 음영 주시는 겁니다. 가끔 문제에서 어떻게 나뉘면 이렇게 보시면 녹색 강조 6, 60% 이렇게 나오면 반드시 이걸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네, 황금색 강조 60%더 밝게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자,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에 가서 원하는 도형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뭐 입력을 하죠. 근데 가끔가다 또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도형에다가 글씨 입력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형 선택했고 해제했고 도형 선택 해제 도형 선택 해제. 자, 선택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글씨 편집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메모 서식이랑 똑같이 일자가 됐을 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2023이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택 해제 똑같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위에 보시면 도형 서식 있습니다. 도형 스타일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윤곽선 선택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도형 채우기 가서 그림. 도형 안에 그림을 바꿀 때는 바깥에서 그림을 가져와서 안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형 안에다 그림을 넣고 싶을 때는 채우기 가서 그림 한 다음에 파일 눌러주고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글씨 색깔 바꾸고 싶어요. 홈에 가서 글자 색깔 무슨 색깔일까요? 검정 좀 진하게 굵게 좀 할까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글씨가 중간에 그러니까 가운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메모 서식이랑 똑같습니다. 자, 오른쪽 키 눌러서 여기 도형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른쪽에 눌러서 자, 여기 보면은 그림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 서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림이 없을 땐 도형 서식으로 뜹니다. 자, 그래서 그림 서식 들어가면은 여기 크기, 속성 이런 거 나오죠. 자, 이거는 가운데 색깔 주는 거, 그림자 주는 거 이게 지금 요 텍스트에 관련된 거. 그래서 텍스트에 관련된 거 클릭하시고 텍스트 상자 요게 위쪽으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위쪽을 누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당연히 가로로 되어 있겠죠. 네,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고 싶어 하면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되셨나요? 만약에 우클릭해서 그림 서식하는 걸 못 찾았다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도형 서식에 이렇게 그림 서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네, 그리기 도구 여기 이런 서식들 찾으셔서 거기서 지정을 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오른쪽 키 눌러서 여기 서식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요거 텍스트 옵션에 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 옵션에 가서 중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우클릭 하시면 서식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건 채우기 색깔. 자, 채우기 들어가 가지고 나 그림 아니고 그냥 단색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단색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단색도 이런 색깔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투명도도 내가 바꾸고 싶어. 다 바뀝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질감 가끔 문제 나오니까 질감. 여기는 그림을 돼 있는데 나는 질감으로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질감 들어가서 이런 질감 이렇게 질감도 문제 가만히 보시면 꽃다발, 그 다음에 파란 박엽지, 그 다음에 작은 물방울 있으니까 문제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그림자, 그죠? 그림자 어떤 형태를 줄 건지 선택해 이런 것들. 또 문제에서 옵셋 아래쪽 하면 반드시 이거. 그 다음에 옵셋 가운데 하면 반드시 이거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확인했었고, 그 다음에 네, 그림 넣는 거 했었고, 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메모 정의하는 거, 메모 삽입, 셀 음영 주는 거, 도형 추가였죠. 네, 도형 추가하는 거, 워드 아트. 워드 아트 해볼까요? 워드 아트. 워드 아트도 지금 여기 보시면 삽입 가면 오른쪽으로 쭉 워드 아트 제가 지금 안 보이고 있죠? 워드 아트 찾겠습니다. 여기. 전 요 끝에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화면 여기 도구 모음에 따라서 약간의 어디 있는지 위치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삽입에 가면 대부분 워드아트는 있습니다. 네, 삽입에 가셔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이렇게 네, 워드아트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워드아트. 그래서 워드아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워드아트 삽입 도움말 들어왔죠? 예, 워드아트 눌러주시고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입력해 주시면 되죠. 워드, 아트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할 땐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워드 아트 스타일을 지정할 때는 도형 스타일이 아니라 워드 아트입니다. 다시 한번 선택, 해제, 선택, 해제, 선택, 해제. 이렇게 커서가 깜빡일 때는 글씨를 바꿀 거야 라는 얘기고 이렇게 글씨 바꿀 때는 점선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클릭을 해주면 실선으로 바뀌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텍스트 채우기 나는 안에다 빨간색 할 거야. 그 다음에 윤곽선 나는 파란색 윤곽선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효과에서는 여기 지금 변환부터 조금 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변환 많이 나옵니다. 변환도 문제에서 수축인지 이렇게 물결 아래로 이런 모양 나와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파워포인트에서 더 많이 제일 잘 표현이 되죠. 자, 이런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눌렸다가 네, 내렸다 하면 항상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크기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주시면 네, 워드 아트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워드 아트까지 네, 1차 시대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차 시대는 여기 셀 서식 자세한 부분을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